아스톤빌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때문에 3번의 득점이 취소가 됐었고, 그 중에 2번의 오프사이드에 직접적으로 걸리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내지는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것이 약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 장면 한 장면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쿨루셉스키가 터치라인 끝까지 움직였다가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의 수비 라인이 쿨루셉스키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적으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때 쿨루셉스키의 백패스를 받아서 포로가 슈팅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의 최종 수비보다 약간 앞서 있으면서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골문을 가르긴 했는데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득점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들어갔다가 나와주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번 오프사이드 라인에 저렇게 걸리면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슈팅을 가져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수비 라인보다 앞서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장면이라고는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아스톤빌라의 최종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보다 앞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도기가 볼을 받은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요,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오프사이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요. 호이비에르가 리턴 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나왔다가 돌아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바로 다이렉트로 패스를 찔러줬다면 절묘하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다이렉트로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볼을 한번 터치한 다음에 끌고 나가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돌아뛰고 있는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볼을 한번 터치를 하는 순간 손흥민은 앞으로 뛰어가고 있고, 이때 호이비에르는 한 번 터치를 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 앞쪽으로 손흥민 선수의 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장면에서는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득점에 성공을 했지만 이것도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두 번째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프 더블 플레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호이비에르가 원터치로 패스를 가져가지 않고 한 번 터치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9번의 오프사이드를 범하면서 가장 많은 오프사이드에 걸린 선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원톱에 배치되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매우 독특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창조해낸 9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짧게 풀어나가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잖아요. 이때 상대팀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빠르게 방출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전방 압박할 때 스스로 전방 압박을 당하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방 압박을 당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이때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수비 뒷공간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여기서 뒷걸음질 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순간 상대의 최전방 전방 압박 라인과 최후방 수비 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대의 라인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토트넘은 탈압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들어와 주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봐도 오프 더블 플레이에 정말 뛰어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 뒤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앞서서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수비라인이 슬쩍 올라오면서 손흥민 선수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게끔 만들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뒤쪽에 있다가 본인의 앞쪽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는 장면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앞쪽에 있는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손흥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약간 앞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수비수가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비수의 시야에 걸리지 않을 만큼 약간 앞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여전히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아마 수비수는 본인의 뒤쪽에 아직까지도 손흥민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샌가 앞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가 체크를 하지 못했었죠. 물론 이 다음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이긴 했는데, 수비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때 수비수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좋아요. 클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앞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계속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 한 명이 클루셉스키를 향해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앞으로 뛰어 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이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손흥민 선수의 앞쪽에 있는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갈지 아니면 뒤로 뛰어갈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가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순간 살짝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어느샌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심지어 본인의 앞에 있는 수비수와 거리를 많이 벌려놓은 상태죠. 아주 좋은 공간에 서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크로스가 안되고 슈팅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의 사각지대에 절묘하게 위치하면서 돌아뛰고 여기서 본인이 오프사이드 트랩에도 안 걸리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오프더블 플러스 연계 플레이까지 최근에는 갖추고 있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브레넌 존슨이 뛰어 들어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향해서 쏠려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브레넌 존슨이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재차 들어오는 클루셉스키에게 뒷발로 절묘하게 연계 플레이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리턴 패스를 받은 다음에 뒤로 뛰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정확하게 패스만 들어갔으면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프 더블 플레이를 영리하게 가져가면서 동료 선수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연계 플레이까지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 기록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포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 로셀소, 손흥민 이 3명의 선수가 키패스를 3번 기록했는데 포로, 클루셉스키, 로셀소 이 3명의 선수들은 후방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키패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저렇게나 많은 키패스를 생산해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수치고 그만큼 토트넘의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요.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이 손흥민 때문에 약간 뒷걸음질 칠 때 손흥민 선수가 뒤로 뛰어 들어가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니까 아스톤빌라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향해 약간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쿨루셉스키가 절묘하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뛰어 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돌려놓는 패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쿨루셉스키가 이 좋은 찬스에서 크로스바를 맞추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긴 했지만 상대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막기가 까다로운 선수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뒤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수비수의 사각지역에서 움직이려고 하죠.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어 들어가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면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여기서 원터치 패스나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동료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본인의 역할과 그리고 토트넘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은 대부분 손흥민 쪽에서 나왔고 아스톤빌라 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해준 경기였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